여러분, 오늘 아침에 학교나 회사 가기 정말 싫으셨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딱 140년 전 조선에는 이 학교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들이 붓 대신 펜을 들고 A, B, C, D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요.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한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축구를 하고 여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가지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다니는 학교가 사실은 얼마나 파격적인 혁명의 현장이었는지 소름 돋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1883년 조선의 교육이 뒤집히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은 선교사 학교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보다 앞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세운 학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어요. 서양 배들이 대포를 쏘며 들어오는데 사서 성경만 외워서는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의 교육을 뿌리부터 바꿔놓은 3대 학교를 집중 분석할 겁니다. 민중이 세운 원산학사, 국가가 세운 유경공원, 그리고 금기를 깬 선교사 학교들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애교테크, 역사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1883년 강원도 원산항이 개항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몰려오고 서양 문물이 쏟아지는데 원산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찬 거예요. 야, 쟤네들 쓰는 기계랑 계산법을 모르면 우리가 다 털리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원산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민립학교 원산학사의 시작입니다. 당시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울려서 정식 허가까지 받아냈는데요. 놀라운 건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유교 경전은 기본이고요. 산수, 물리, 기계, 심지어 농업과 양잠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신분? 아니요, 열정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평민의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원산 상인들은 실력 없으면 신분도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실제로 여기 출신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초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 열기보다 더 화려한 끝판왕 학교가 정부 주도로 세워집니다. 1886년 조선 정부가 직접 세운 최초의 공립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금수저 엘리트 코스였죠. 현직 관료나 고위 관료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업 방식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미국에서 교사 3명을 초빙해 왔는데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수학, 지리, 정치학을 원어민 선생님한테 영어로 배운 거예요. 미국인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Hello, how are you?를 외치는데 정작 학생들은 내가 이래봬도 정구품 관리인데 서양 오랑캐말을 배워야 하나? 하며 뒷짐을 지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수업 시간에 하인을 데려와서 대신 필기를 시키거나 담배를 피우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 때문에 교사들이 뒷목을 잡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유경공원은 학생들의 불성실과 재정난으로 8년 만에 문을 닫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익 공부하느라 머리 싸매는 거 사실 140년 전 조상님들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라에서 용돈까지 줬다고 해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이 너무 빡세서 도망가는 양반 자제들이 속출했다는 기록도 있죠. 공부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말에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뒷모습 상상 가시나요? 하지만 이 유경공원도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과 천민에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이 두꺼운 벽을 망치로 깨부수며 나타난 인물들이 있었느니 그들이 바로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배제학당의 교훈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였으며 여기서 신분차별 없이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서재필,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건 역시 이화학당이죠. 당시 조선에서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건 내 딸을 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은 시대였으니까요. 왜냐고요?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학교를 세웠다는 무시무시한 소문까지 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당당하게 그를 깨우치고 신여성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조선의 부모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교육의 위대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 여성도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화학당의 학생 중 유관수는 선교사의 주선으로 고향 천안을 떠나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의 장학생으로 편입합니다. 1918년에는 고등과로 진학합니다. 유관수는 여기서 단순히 영어 단어를 외운 게 아닙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찌득했습니다. 이화학당은 그녀를 평범한 학생에서 투사로 길러냈던 훈련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붉은 다홍색 치마 저고리로 제복을 입은 학생들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신기한 듯 담 너머로 구경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서양인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붉은색 옷을 입혀 학교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던 것이죠. 그 당시 서민들은 주로 흰색이나 흐린색 옷을 입었는데 화려한 다홍색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신여성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도 한 것이죠. 원산학사부터 이화학당까지 오늘 살펴본 학교들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조선의 허물을 벗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 혁명의 화약고였죠.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다니는 학교와 배우는 학문들이 사실은 140년 전 누군가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고 간절한 염원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과거 시험은 폐지한다. 모든 국민은 근대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선언하였고 고종 황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며 전국의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라의 힘을 키우는 필수 조건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연히 다니는 초등학교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영어 수업, 운동장, 축구 둘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1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지 여러분의 기발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뜨거운 역사를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인의 역사 채널이었습니다.